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먹고도 잘 사는 법의 저자 한의학 박사 이전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체질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질은 판별만 잘 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나는 체질이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소음인, 저기서는 소양인이라 그래요. 라든지 체질의학에 정통한 선배님 한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야 이때까지 나는 소음인으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태음인인가 봐 했던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이것은 체질의학의 문제가 아니고 태생적인 한계라고 보면 됩니다. 체질의 구분은 결국 장부의 기능의 크기로 판별을 합니다. 한의에서 가장 이론이 완벽히 정립된 사상체질의 경우를 보면은 두 장부의 기능의 크기를 갖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대신소와 신대빈소로 정리되는 소음인과 소양인, 그리고 태대간소와 간대폐소로 구분되는 태양인과 태음인, 즉 두 장부의 기능의 크기가 관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장부의 크기는 서로 연관이 있는 크기라고 봤을 때 키워드는 한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물의 크기는 정규분포 곡선을 따른다고 봤을 때 보통 검증력을 5%로 하는데 10% 정도로 여유 잡아도 5분의 1 정도이니 전형적인 사상이론의 대상자는 5명당 1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평균치를 잡고 있거나 이야기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됩니다. 뭐 약간의 경향성은 있을 수 있지만 억지로 체크해내려고 하면은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체질 전문가들도 한 환자를 두고도 각각 다른 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경우는 구분하기가 쉽지만 전형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체질 전문 하시는 분들은 자기 체질에 비추어서 기준을 잡고 그렇게 해서 체질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각각 체질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지언정 치료하는 법은 비슷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이 생긴 사람들한테는 그 체질이 좀 다르다고 해서 치료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한의학이 생활에 더 깊이 들어가지고 전문가들이 그 당시 썼던 용어를 일반인들이 많이 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열이 많니 적니 오장이 뒤집어지느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이 열이 많니 적니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열 체질입니다. 다들 아마도 나는 열이 많은 편일까 적은 편일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으면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손발이 차니까 속이 차, 나는 배가 차니까 속이 차, 뭐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가질 정도로 전형적인 사람은 5명당 1명 정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환경이 열을 받게 해서 그런지 열이 많은 사람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 차다는 것은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것을 이야기하며 이 뜨겁다는 것은 열이 많다라는 것은 대사 기능이 항진되기 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체온이 높거나 열이 많으면 면역 기능이 증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1도 올라가면은 면역 기능이 한 20%에서 30% 좋아진다면서 어떻게 하든 체온 올리기를 권하는 광고를 많이 봅니다. 즉 면역 기능이 강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렇지만 이 면역 기능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면역 기능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인체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것은 국방부가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계엄령이 계속 내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면역 과잉인 알레르기라고 봐야 됩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상당수는 면역 기능을 가라앉히기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면역 기능이 항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약약이 잘 듣습니다. 다만 약기운이 발휘하는 그 순간까지만 잘 듣습니다. 예전에 광고에 보면은 콧물약 액티피드라는 약이 있었는데 한때 광고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12시간 지속한다는 광고입니다. 이것은 이 콧물약을 먹으면 12시간을 멈추는데 그 뒤는 장담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약들은 그 대사의 기전에 직접 작용하는 약의 운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약효가 없으면 효과 안 납니다. 치료되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도 거의 여러 계통으로 쓰는 약물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알레르기처럼 보이지만 면역 기능이 항진되어서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면역 기능을 증가시켜 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면역의 기능의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약하게 작동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은 비염의 경우에 면역의 항진으로 오는 경우도 참 보통 일반적으로 많지만 면역의 항진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분비되었던 그 점액들이나 이런 것들이 흡수나 아니면 배설이나 이 섬모 운동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에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아이들이나 노인인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몸의 원기를 도와주는 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이런 사람들이 한체질이 많죠. 이런 한체질인 경우의 알레르기는 흔히 쓰는 약약이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약이 잘 안 들어요 하는 경우면은 저는 그래도 한 3분의 2 이상은 이계통이겠구나 생각하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약약의 경우에는 일단 막히거나 분비물이 많으면은 많은 것을 줄이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가 있지, 이 한체질의 경우처럼 그 분비물을 어떻게 해서 잘 대사를 하거나 배설을 한다는 데 포인트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한체질이고 어떤 사람이 열체질일까요? 그것은 이 책에 자세히 이야기를 해뒀는데 가장 쉽게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본인이 감기가 들든지 열이 나든지 했을 때 뭐 그런 거 안 놔두면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땀을 내었을 때 땀을 내면 시원하게 나는 땀 내니까 컨디션이 좋아 하는 사람과 땀이 보통 많지도 않은데 억지로 땀을 내게 되면 몸이 축 처지거나 한기가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체질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5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이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대로 나는 약간 농기가 있나, 뭐 약간 찬가 만가, 뭐 판단 불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약간 변화가 약간만 오는 사람들 경우는 이런 한열 체질로는 따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방에는 체질의 종류가 많습니다. 보통 체질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체질에마다 설명하기 유리한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열 체질에 적합한 것은 면역계통이나 갑상선 기능의 항진이나 저하 등으로 오는 양극단의 질병을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보통 이제 체질을 어느 정도, 특히 한열에서는 체질이 내가 열이 많구나, 열이 적구나, 아니면 차구나 하고 이래 결정이 나면은 음식 드시는 법은 반대로 먹으면 됩니다. 음식을 내가 열이 많으니까 나는 음식을 좀 찬 성질 위주로 먹어야 돼. 아니면 나는 좀 찬 편이니까 따뜻한 성질 위주로 먹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요. 음식은
보통 여름에 나는 음식들은 찬 음식이 많고, 뭐 이 책에 안 그래도 음식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놨는데, 겨울에 나는 것은 더운 음식이 많고, 그리고 봄, 가을에 나는 음식은 좀 서늘하거나 좀 따뜻하거나 그런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중에서 맛이 담백한 것은 거의가 평온한 성질의 것들이 많고요. 양념들 종류들은 보통 뭐 맵거나 뭐 요런 겨자나 뭐 요런 것들은 거의 온하거나 열한 것들이 많습니다. 맛도 단맛이나 매운맛은 좀 따뜻한 성질이 많고요. 쓰거나 짠 음식들은 좀 서늘한 음식이나 찬 음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맛은 안 그러고 신맛 같은 것과 담백한 맛은 중간쯤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음식에 대해서는 종류별로 따로 다 아니라도 대충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고 있어도 먹는 데는 아마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체질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만 하는 어떤 필수적인 집단 이런 거는 아닙니다. 단지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전제 조건에 해당할 뿐이니 나는 왜 체질이 없을까 하고 걱정인 내지는 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체질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그만큼 잘 태어났어 라고 자부심을 가지는 게 오히려 더 좋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